강남대로 1층 상가 월세 5천만 원짜리가 6개월째 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엔 한 달에 5억 원씩 벌어들이던 유흥업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판 10개 중 3개가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유흥가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통장과 아파트 값의 직격탄이 될 신호탄이거든요. 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서초동에서 꼬마 빌딩을 운영하는 48살 김성민 씨입니다. 2019년에 건물을 100억 원에 샀어요. 은행 대출 70억 원 받고 자기 돈 30억 원 넣었죠. 1층엔 고급 룸살롱이 들어왔고 월세를 5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연간 6억 원이에요. 대출이자 3억 원 내고 세금 1억 원 내면 순수익이 연 2억 원 남았죠. 김성민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남은 절대 안 망해. 법인 접대 수요는 영원하니까. 그런데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룸살롱 사장님이 찾아와서 말하더래요. 사장님, 법인카드 매출이 월 2억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월세를 절반만 받아주세요. 김성민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경기가 나쁜 건 잠깐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2023년 룸살롱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1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월세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업종이 없는 거예요. 편의점? 월 매출 1억 원에 순이익 500만 원입니다. 카페? 월 순이익 1천만 원이에요. 월세 5천만 원을 내려면 최소 월 순이익이 7천만 원은 나와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업종은 사실상 유흥업소밖에 없었던 거죠. 김성민 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월세를 2천만 원으로 낮출까? 아니야, 그러면 건물 가치가 폭락해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려 할 거야. 그럼 버틸까? 하지만 월세 안 들어오면 대출 이자를 어떻게 내지? 여러분, 김성민 씨 같은 분이 지금 강남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수백 명입니다. 이들의 자산 가치가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법인카드라는 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022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기업 접대비 지출이 12조 5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2조 3천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2조 3천억 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100억 원짜리 강남 꼬마 빌딩 240채가 1년 만에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클린카드 시스템 때문입니다. 과거엔 법인카드로 100만 원, 200만 원씩 결제해도 뭐 접대비지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50만 원만 넘어도 은행에서 소명 자료를 100% 요구합니다. 결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같은 업종은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거예요. 한 룸살롱 사장님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월 2억 원이던 법인카드 매출이 1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95%가 증발했어요. 손님은 오는데 다들 개인 카드로 결제하시죠. 그런데 개인 카드로 1인당 50만 원씩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생 상사들은 술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래처 접대도 술, 팀워크 다지기도 술이었죠. 하지만 지금 2030세대 직원 82%는 회식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자료예요.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대가 변한 거예요. 억지로 술 먹이는 문화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취급받는 시대죠. 그러니 상사들도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술도 안 마시는데 억지로 끌고 가봤자 결국 법인카드 규제라는 외부의 벽과 세대 교체라는 내부의 벽이 동시에 강남 유흥가를 덮친 셈이에요. 세 번째 이유, 임대료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상가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4%씩 올랐어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바로 강남 불파의 신화 때문이죠. 강남은 절대 안 망해.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올 거야. 이런 믿음으로 건물주들은 계속 월세를 올렸고, 그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상 유흥업소밖에 없었어요. 월 5억 원 매출에 1억 원 순이익을 내는 구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수익 모델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매출이 5천만 원으로 10분의 1 토막 났으니 월세 5천만 원을 내면 오히려 월 3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럼 건물주가 월세를 낮추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까 김성민 씨 기억하시죠? 그분은 월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7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만약 월세를 2천만 원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즉시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 5천만 원일 때 건물 가치는 100억 원이었죠. 그런데 월세가 2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건물 가치는 60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40억 원 줄었으니 대출금 40억 원을 즉시 상환하세요. 김성민 씨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체스판의 체크메이트 상황인 거예요. 월세를 낮추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월세를 그대로 두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수입이 없고 이러는 사이 강남의 밤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까요? 이건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호탄이거든요. 강남 유흥가는 우리 경제의 최상위 포식자, 즉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의 소비가 모이는 저수지였어요. 그 저수지가 말라붙기 시작했다는 건 우리 경제 전체의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연쇄 효과는 이미 시작됐어요. 고용노동부 2024년 자료를 보면 대리운전 기사 2만 2천 명, 유흥업 종사자 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꽃집, 고급 레스토랑, 발레 파킹 업체, 이 모든 주변 혈관들이 지금 피가 돌지 않아 괴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1990년대 일본 버블 붕괴의 시작과 똑같아요. 당시 일본도 기업 접대비 규제를 시작하자 도쿄 긴자의 술값이 80% 폭락하며 대붕괴가 시작됐죠. 그때도 모두가 설마 긴자가 망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강남의 불 꺼진 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20년의 첫 페이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걸 보고만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법인카드 규제를 완화한다? 이건 부패와의 전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정부도 할 수 없죠. 유흥업소 살리자고 청렴 사회를 포기할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건 정책의 완벽한 딜레마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는 강남 유흥가의 자연사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생계는 무너지고 있죠. 그럼 이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요? 월세 5천만 원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이 있을까요? 현재로선 없습니다. 결국 강남 상권은 장기적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첫째,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재산정됩니다. 즉,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강남 상가 평균 매매가는 제곱미터당 2,5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이미 16% 하락했어요. 10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이 84억 원이 된 겁니다. 대출이 70억 원 껴있다면 내 순자산 30억 원이 14억 원으로 반토막난 셈이죠. 김성민 씨가 바로 이 상황에 처한 거예요. 둘째, 이 충격은 강남을 넘어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도미노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강남이 기침하면 다른 상권은 폐렴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이미 홍대 상권 공실률은 15%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자산을 지킬 방법은 있는 걸까요? 첫째, 강남불패라는 낡은 신화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제 지역이 아니라 어떤 콘텐츠가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브랜드나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수동은 왜 뜨고 있을까요? 월세가 강남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MZ세대가 좋아하는 카페, 편집숍, 갤러리가 모여 있죠. 사람들은 비싼 술값 내고 강남 가는 대신 성수동 가서 3만 원짜리 브런치 먹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게 새로운 소비 패턴이에요. 둘째, 지금부터 우리가 감시해야 할 진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대로 1층 상가 공실률입니다. 이 숫자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현재 강남구 평균 공실률은 13%예요. 한국부동산원 2024년 12월 기준입니다. 이 숫자가 8%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회복의 첫 신호예요. 이건 정부 발표보다 6개월은 빠른 가장 정확한 시장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죠. 셋째, 만약 여러분이 강남 상가나 꼬마 빌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대출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김성민 씨는 대출이 70%였죠. 만약 대출이 40%였다면 어땠을까요? 월세를 2천만 원으로 낮춰도 버틸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대출금을 갚으세요. 목표는 LTV 40% 이하입니다. 그러면 월세가 절반으로 떨어져도 버틸 수 있어요. 유동성이 곧 생존이에요. 넷째, 이 현상은 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법인카드로 쓰이던 연 10조 원의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아마도 직원복지,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주주 환원, 즉 배당금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2023년부터 배당금을 늘리기 시작했죠.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상장사 배당금 총액이 2022년 40조 원에서 2024년 55조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결국 접대비가 줄어드는 건 우리 경제가 불투명한 관계 중심에서 투명한 실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 변화에 올라타야 합니다. 어떻게요?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세요. 강남 꼬마 빌딩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안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세 가지만 하세요. 첫째,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강남구 상가 공실률을 북마크하세요. 매달 1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이 숫자가 8% 아래로 내려가는지 3개월 동안 추적하세요. 그게 바로 바닥 신호예요. 둘째, 만약 강남이나 서울 상권의 상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은행 앱 열어서 대출 잔액을 확인하세요. LTV가 70%가 넘는다면 위험합니다. 당장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세요. 목표는 LTV 40%예요. 셋째,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KB금융 같은 안정적 배당주 10종목을 골라서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사세요. 법인 접대비 10조 원이 결국 여기로 흘러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읽고 새로운 판을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설마 하며 외면하시겠어요? 불 꺼진 강남의 거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성장 공식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냐고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남대로 1층 공실률이 8% 아래로 떨어지는지 그 숫자 하나만은 반드시 추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유일하고 가장 정직한 지표니까요.
강남의 불이 다시 켜지는 날, 그때가 바로 우리 경제가 진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투자 아니겠습니까?